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의 이은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일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지제 역세권 컴팩트시티 얼마 전에 지구지정 이제 발표를 한다, 곧 나온다. 저희가 달팽이 부동산의 이제 김석준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팩트시티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될 거고 뭔가 컴팩트시티도 도대체 뭔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 달팽이 부동산의 이제 김석준 소장님을 모시고 들어볼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오늘 굉장히 귀한 패널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평택 지제역세권 환지총연합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네. 네, 이게 명칭이 보면은 평택 지제 역세권 환지 추진 네. 총연합회 이제 위원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약식으로 이제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제 땅 지주세요. 지주시고 현재 이제 어떤 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어떠한 지금 뭐 투쟁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이제 뭔가 좀 효과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또 대본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대본이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원래 라이브로만 진행하다가 맞아요.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15일 네. 전격적으로 LH에서 발표한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님과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님과 함께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평택시 지제 역세권 컴팩트시티는 어떤 지역입니까? 국토부에서 사실은 뭐 시행자가 LH로 되어 있지만은 그 주관하는 데는 국토부거든요. 국토부에서 6월 15일 날 느닷없이 발표를 한 거죠. 주민들하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137만 평에다가 3만 3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고밀도 개발이 될 것 같고 좀 널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지역은 평택시에서 81만 평으로 해서 환지 개발, 그 공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어요. 당연히 2021년부터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수용 방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SRT 지제역 근처에 이렇게 뭐 137만 평 개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 원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좀 속상한 그런 일들이죠. 그럼 국토부에서 이제 6월 15일 날 예. 지제동 SRT 평택 지제역 서편 이제 137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예. 평택시에서 21년부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81만 평이 먼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희는 사실은 계기를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2021년에 이게 지금 개발 제한교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렇죠. 예. 묶어놨다가 작년 2022년 4월 3일 날 환지 개발을 해서 공영 개발을 해서 지주들한테 이익을 뭐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알아본 거는 그 시장님 발표 때문에 아마 땅을 그때 당시 구입한 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6월 15일 날 이제 저희 정말 날벼락이었죠. 이 발표가 났죠. 국토부 수용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여쭤봤더니 시장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른다. 어느 날 국토부에서 나를 불러서 그 비밀 유지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비밀 유지각서를 썼다. 쓰고 났는데 이거더라. 이미 비밀 유지각서 썼기 때문에 자기는 방법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전부고요.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저희가 그 국토부 그 단장을 국회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단장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는 참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어버이고 우리 지대체장인데 설마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배신을 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위가 9개였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이정희 씨한테 물어봤더니 이정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허락 없이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물어본 건 사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자체장이 선뜻 이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네
그 말이 길은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9월 달에 네. 시장님이 고덕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토부에서 압박이 좀 심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거짓말인 걸 인정을 했어요. 네. 강 팀장이 저희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 주무관하고 같이 거기서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가 먼저 해달라고 했다며 이랬더니 삼자대면 합시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진실을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그 시장을 불렀을 때 팀장이 같이 자리를 합석을 했었대요.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먼저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는 없고 며칠의 시간을 달라. 이래서 와서 고민을 해보니 수용이 훨씬 더 좋아서 수용을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평택시에서 81만 평을 환지 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면 네.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을 그렇죠. 거고 네.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맞습니다. 불거지고 이러니까 책임지기 싫고 네.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네네네. LH로 국토부로 이렇게 떠미른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지제세교가 민간 예. 개발하면서 예. 오랜 동안 법적인 소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간 사업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실은 귀찮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부에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는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그렇죠. 네. 골치 아픈 이런 것들을 네, 다 네, 네. 국토부에다 그렇죠. LH에다 다 떼넘기고 네, 네. 멋있게 그냥 마스터 플랜 세워서 잘 해주길 바랬던 거죠. 네, 그랬는데 또 저희가 이제 시를 또 우리 대책위에서 또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그 팀장하고 그다음 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저희한테 대답을 했냐면 하려고 했다. 예. 그때 평택시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해서 그땐 저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1년 전에 발표할 때는 돈이 있다가 그렇죠. 지금 갑자기 돈이 없어졌냐 또 이렇게 물어봤고 예. 이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줬잖아요. 예. 15억 원이라는 돈 용역을 줘서 그렇죠. 그 돈은 이미 우리 돈이죠.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죠. 아니 근데 왜 우리한테 사과를 안 합니까?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팀장 사과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사업 방법만 틀리지 사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아니죠.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엄청난 변화인데 그걸 방식이 엄청난 변화를 예. 저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대토 가져가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아. 대토 가져가면 돼 했는데 저희는 대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저희는 대토를 갖고 일단 세금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는 종전 가격으로 받고 예. 나중에는 종업 가격으로 받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감정가로 받기 예.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 받지 않고요. 예.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차이 납니다. 대책위와 평택시와 이제 국토부의 지금 세 군데 기관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평택시의 처음에 최초 자료 이제 보도는 그랬어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결정 권한이 없다. 처음에 이제 이런 의도로 내비쳤는데 이제 대책위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이제 평택시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국토부에 요청을 했다. 중앙정부로.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물어봤대요.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예. 이거를 안을 물어봤는데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고민해본 결과 수용이 좋아서 가서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먼저 평택시한테 평택시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근데 평택시에서는 좋다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뭐 강제로 수용을 한다 그래도 지자체를 50만이 넘는 60만이 그렇다. 되는 이 대도시에 평택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 너무 황당하잖아요. 수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많이 아시지만 저희는 사실 몰라요. 네. 그래서 전국에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발생한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네. 다 찾아다녀서 위원장님들을 만나뵀어요. 만나뵀는데 그쪽도 똑같이 하는 말은 지자체장 허락 없이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환지 방식이냐, 뭐 수용이냐, 대토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환지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헌 땅 줄게 새 집 따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100평을 그 내 땅이 수용된다고 해서 100평이 오지는 않겠지만 적게 오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오래 사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한 500년 사셨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 500년 살던 이 땅을 그래도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모양이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용이라는 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일 대토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설명회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감정가의 120%가 기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비싸게 수용하면은 또 결국 거기다 토목공사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얘기하는 뭐 방식은 뭐 이렇게 조금 그거는 아닌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개발하는데 똑같다. 주체가 달라질 뿐이지 뭐 개발하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땅의 주인들, 지주들은 천차만별이네요. 그러니까 아, 엄청난 차이죠. 한지 방식은 개발이 돼도 내가 이제 삶의 터전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 네. 수용 방식은 이제 뭐 돈으로 그냥 받는 거 보상을 받는 예. 거고 대토는 내 땅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수용이 됐어요. 그럼 이걸 조성을 해서 100평짜리가 30평이 될 한 300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300평. 감정가의 120%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누가 해요? LH가 하잖아요. 아. 그 당연히 땅값은 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받는 금액이 뭐 2, 300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토는 저희한테 그 돈으로 이제 하고 이 대토 딱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한테 추정 가격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추정 가격이 거의가 한 3천만 원 정도, 1,8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토를 살 때는 7천이 넘고 어떤 지역은 1억도 넘고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토를 정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저희한테는 숙제입니다. 아주 미수주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럼 지금 저희 대책위에서 지금 오늘도 네. 지난번에도 이제 시청에서도 이제 이런 시위를 집회를 하셨고 오늘도 그 LH 평택 본부 앞에서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네. 그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 이제 소장님은 굉장히 많이 아시지만 저희는 일반인들이잖아요.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장선 시장님께서 환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환지가 얼마큼 좋은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환지를 해준다니까 환지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 또 수용을 한다 하니 저희는 그런 거 수용 환지 이걸 떠나서 그냥 저희는 정장선 시장님이 그 뱉으신 말을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네, 본인이 말한 거를 지켜달라는 거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500년 사는 원주민만 피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밖에 분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네. 지금 정장서 시장님 발표 이래오 이제 솔직히 지제역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GTX A로선, B로선, C로선 뭐 하여튼 굉장히 좋아지니까 모두가 꿈을 꾼 거예요. 아, 나 여기에 건물주가 한번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투자를 했는데 거의 그때 당시에 융자, 은행이랑 동업을 한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네. 그래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사고 났는데 또 이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어떤 지주분 경우에 2.8% 할 때 샀대요. 근데 지금 6.5%까지 그렇죠.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 금액보다 반으로 다운돼서 수용을 해서 받아야면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이거 죽어야 되나 아니면 경매를 해서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장선 시장님이 말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경매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죠. 네, 81만 평을 문제가 뭐냐면 81만 평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 방충리 쪽 사람들하고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그분들하고 저희는 개인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안 좋은 거는 이 지금 시장님이 만드는 일이에요. 왜? 저희는 81만 평을 2년 동안 묶어놨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충리는 묶어놓지 않았어요. 방충리, 국리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쪽 땅은 300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쪽 땅은 5, 600 올라갈 정도로 계속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어요. 왜? 허가를 다 내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 감정도 없으면서 서로가 이게 틀려졌으니까 뭐 네가 세지냐 내가 세지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감정이 안 좋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원주민들이 순진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평택시장님이 네.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다 묶어놨었잖아요. 네. 이쪽 방충리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니까 토지 가격은 안 오르죠. 네, 표준지가요. 근데 21년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방충리나 국리 쪽 사람들은 올해 6월 15일은 이제 적용이 되고 네. 시차가 벌써 만 2년 이상이 차이가 네.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방충리 분들하고 지제 쪽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예. 인정하니까 예. 이 싸움을 만든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바로 정장서 시장님이 예. 싸움을 만드는 거지 저희가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감정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위하는 것도 전부 다 타겟은 네. 평택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예. 네. 어차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약속까지 했고 대국 뭐 네. 발표를 하고 네. 뭐 최종 그 뭐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라고 네. 얘기까지 다 해놓고 네.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니네가 가져가라. 국토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날 네. 떠넘긴 거 아니에요. 또 지금 평택시에서 대책위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평택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환지 방식을 재개를 하라. 네. 좀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그거를 믿고 뭐 이제 나의 모든 자산을 걸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은 지금 뭐 이제 높은 금리와 이자와 근데 그렇다고 아까 경매도 뭐 내놨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경매가 나와 경매 나오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파악을 해갖고 아침에 올 때 뽑아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누가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소위 2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관리에서 예. 그 취락지구더라고요. 취락지구. 그럼 예. 60% 정도 질 수 있는 곳이죠. 예, 예. 근데 지금 3번 정도 경매가 떨어져서 예. 145만 원에 떨어져서 아직 예. 그것도 안 샀어요. 왜? 지금 이 수용 지역은 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느 찰나에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지제역 서편 137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지제역에 뭐 1호선 전철, KTX, SRT, GTX, A, C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네. C가 드디어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평택 연장, 천안 연장까지는 기정사실인 거고 이렇게 너무 핵심적인 자리에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걸 평택시에서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그 한국자산신탁소에서 의향서를 받았어요. 81만 평을 다 하고 싶다고. 네. 시에서 돈이 없으면 거기다 그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지역이죠. 그렇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저는 이번에 저희한테 발표해 놓고요. 저희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의견서를 내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견서를 내면 되는 줄 알고요. 네. 진짜 강원도, 제주도 다 뛰어다니면서 의견서를 68%를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견서를 받고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장님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거든요. 우리 의견서를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예. 왜 우리한테 그걸 내라고 했냐. 형식적인 유식 절차죠. 그렇죠. 유식행위인데 예. 그 유식행위까지 시켜서 저희한테 상처를 줘야 하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어떤 절차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는 예. 그거를 순진하게 믿고 예. 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그 동의서를 65% 받는데 2,800장 정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거 받느냐고요. 근데 나중에 아 이것만 받으면 우리가 수용 처리되겠구나. 예. 그러고 있다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유식행위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까 이게? 소장님이나 제가 위원장님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 지제 역세권 개발과 같이 이러한 사례가 있던 지역들이 좀 있었고 아니면 또 네. 이제 환지 재개한 수용을 처리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평택시에 보면은 우리 저 서정동 그러니까 그 K55 앞에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랬었죠. 지금 수년 동안 그대로 있죠.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100% 가지는 않습니다. 네.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제 역세권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돼요. 아시죠?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인정합니다. 개발 방식이라든가 네. 또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 고덕신도시에도 보면은 여기에 원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제 역세권만큼은 개발이 되되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이 대조상 대대로 살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진 같은 데도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환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제가 이렇게 쭉 전국에 이 치하된 쪽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LH에서 사업성이 없는 데는 치하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지제역은 사업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를 당연하죠. 예. 치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희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결함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섭섭한 거는 이게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 무슨 이런 뭐가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자꾸 해서 이렇게 지주들끼리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여기서 정말로 경매를 날리게 만들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과연 토지주를 위한 길인가? 물론 나라가 발전하고 평택시도 발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것도 저희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지주들한테 상처를 덜 줄 것인가, 손해를 덜 줄 것인가, 그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지주 간담회 한 번 정도는 해서 여기는 꼭 개발돼야 되는 곳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 번 정도 저희랑 했어야 되는데 어떤 법을 갖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냐면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공공개발 특별법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평택역에서 개발 특별법을 사형을 시키고, 예? 사형해서 상여도 하고 네. 그런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저희가 박정희 시대 했던 거 그때 그게 필요했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노부터가 배달하고 모든 게 지금 다 바뀐 정말로 천문학적인 이런 시대에 46년 전의 법을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거 갖고 하는데 네. 평택시 처음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저희를 이번에 한 거는 네. 평택에서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특별법에 대해서 그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알고 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알 필요가 없죠. 이 법은 어떤 예, 알 필요 법이냐면요. 없어요. 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1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을 딱 내려요. 근데 제가 반항을 해요.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공딱 걸어버리고 딱 밀어버리는 법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소송도 어떤 것도 안 되게 하는 예. 법을 저희한테 이거를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를 너무 이렇게 무시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무성의하게 우리 이 평택시에는 이제 브레인시티가 상당히 십수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일이 제대로 그랬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초기 때부터 저는 봤거든요. 네. 초기 때 봤는데. 그 평택에서 했잖아요. 예, 그 원주민들 중에서 네. 심지어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자살했어요. 예. 거기는 평택시에서 했는데도. 예,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지제 역세권이 개발이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벌써 이게 6월 15일이 아니라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지주분들이라면 맞아요. 괜찮을 거예요. 맞습니다. 견딜 거예요. 네네네. 견디지만은 부채가 많으신 분,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은행 이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이거 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아는 그 지주분 한 분도 다운 몇천 평 돼요. 근데 이 금융 부채가 많아가지고 저보고 네. 대출을 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 어디서 받으셨어요? 방충리 계신 분도요. 최근에 10억인가 또 대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용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제가 봐서는요 완전 만만디예요. 네. 지주 무너지는 거, 원주민 무너지는 거 눈도 깜짝 안 해요. 눈도 깜짝. 쟤네들은요 그냥 1점표 정해놓고 그대로 갈 겁니다. 시간 끌게 하죠. 네,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구 지정이 돼서 만약에 토지 수용 절차가 되면은 LH에서는 못 견디는 원주민들한테 동의서 그냥 쫙 네. 나갈 거예요. 네, 네. 버티는 사람들 먼저, 네. 재결순적 어쩌고 저쩌고에다 네, 법적으로 네. 그냥 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탁 걸고 자기네 일을 진행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은 그 피해를 막아주는 건 누구냐? 지자체란 말이에요. 네. 지자체가 무성의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공공개발특별법 이거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때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산업화를 하기 네, 위해서 네, 이제 네. 뭐 택지를 개발한다. 근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지주들이나 원주민들이 있지만 좀 강력하게 좀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네. 법안이었는데 이게
아쉽죠.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도 갔는데 그 감정평가법인의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국 중에 적어도 OECD 중에서는 이런 수용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도 없어요. 예, 어디에도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악법이다. 이거는 폐지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평택에서는 이게 최초로 이 법이 지금 최초입니다. 적용이 됐는데 네. 그럼 과연 지자체에서는 뭐 적절한 검토와 보상안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이거에 네. 대한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국토부와 LH에서는 이제 이 환지 방식을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다가 안 하는 이유, 강제 수용을 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환지를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강제 수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고 이제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뭐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이 강력한 국토부 LH를 상대로 해서 비대위가 싸우려면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네, 예, 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뭐 비대위가 9군데고 저한테 전화가 온 비대위도 제가 보니까 5개인가 6개 정도 되거든요. 한 5개 비대위는 제가 만나봤거든요. 직접 만나봤는데 우리 그 이유재 위원장님은 이 비대위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2개 내지 3개 하나가 된다면 최고였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처음에 비대위가 9개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딱 각자 목소리가 틀리고 그쵸. 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 막 예. 다 사람들이 멘붕이 왔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일단은 사람을 빨리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막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저희가 70명 정도가 이제 막 사무실도 없이 황망하게 막 네. 그 땅으로 모였었죠. 네. 땅으로 모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나머지도 좀 같이 합심하게 하자 해서 저희가 9월 9일 날 평택대학교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대위를 한 곳으로 모으려면 저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정직, 예. 신뢰, 예. 저희를 믿을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비대위원들 그 임원진들을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 지금 위원장님은 이제 저는 오투 인테리어 대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구룡마을에 예. 도시개발에 저희는 상근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훈님 평택이들 예. 대표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님이 누구시냐면은 여기 사랑외과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은 지금 SK의 변리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돈을 총괄하는 회계사님은 이유근 회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지금 관리는 지금 세무사님 2분이 관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절대로 뭐 다른 지역에서 여기 회비를 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사고가 있었다 해서 저희는 그거를 완벽하게 지금 저희는 정직하게 무조건 해서 지주들한테 믿음을 가고 신뢰를 가게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비대위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비대위가 한 4개 정도가 저희랑 같이 합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네. 9개 중에서 네네네. 벌써 4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비대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네. 원주민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인데 네네네. 비대위에서 항상 비리가 발생하니까 그건 원천 차단해 주시는 게 맞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비대위가 여러 개인데 시간이 갈수록 적어도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새해인데 새해 뭐 1월 초라든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비대위가 통합 비대위 전체 통합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도 그게 정말 희망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다 뜻은 똑같아요. 예. 우리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싫다. 예. 뜻은 다 똑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원주민들은 예. 아 우리는 뭐 특별하고 외부인들 뭐 이런 게 서로가 예. 오고 가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2구역, 3구역 예. 그리고 일부 국리 쪽도 그리고 방충리 쪽도 저희랑 예. 같이 일부가 다 합세를 했어요. 합사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비대위는 3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개의 비대위가 예. 지금 남아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도 가보니 3개, 4개는 거의 있어요. 예. 근데 저희 꿈은
하나가 돼서 예. 같이 뭉치고 지금은 같이 뭉치고 나중에 이제 각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잘못돼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결혼으로 벽치기 하니까 안 된다 칠 때 그때 개별 부사나 그때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지금은 저희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137만 평에 보면은 뭐 지제동 뭐 네네네. 그다음에 방충리, 맞습니다. 국리 네네.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이해관계는 다 다르니까 네, 비대위가 맞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네. 또 이 국토부 또 시행자인 LH를 상대로 하려면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거든요. 네. 제가 어느 설명회를 한번 갔었는데 인천하고 부천 경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비대위가 두 개, 세 개 있는데도 LH를 상대를 할 때는 말이 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비대위가 두 개였었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상비가 몇십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하려면은 제가 또 설명에서도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비대위가 두 개 있어도 괜찮고 세 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고 또 원주민들이 있고 투자자가 다르고 이렇게 이 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있어도 괜찮은데 LH를 갈 때, 맞습니다. 국토부를 갈 때 항상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평택역에서 상여시 할 때 그 각 비대위 분들한테 예. 다 문자랑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할 때만은 같이 한 목소리를 예. 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안 돼 이렇게 거절을 야, 안 지금은 했고 어쩔 수 아니 없어요. 완전히 예. 거절은 안 예. 하셨어요. 예. 완전히 거절 안 하셨고 거의 다 오셨어요. 예. 오시고 이제 한 비대위만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할 건데 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시간을 좀 주셔라.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지는 예. 않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디 비대위는 작고 어디 비대위는 크고 어디는 진짜고 가짜고 이러는데 비대위 가짜는 없습니다. 네, 비대위는 가짜는 없고요. 다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봐도 많이 명수가 많이 있는 비대위. 그쵸.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네, 감정표가 동의서 많이 갖고 있는 비대위. 예, 예. 아마 이제 LH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도 아마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데를 아마 큰 비대위라고 보겠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크고 작고 떠나서 여기 안에서는 이래도 아까 LH 갈 때는 저희끼리 먼저 1시간 전에 만나서 예. 상의를 하고 예, 예, 같은 그렇죠. 목소리를 내자고 예. 해서 같이 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꾸준히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그 과거와 현재 이제 히스토리는 저희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자, 지주에 2분의 1 동의서를 진구하여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지주의 2분의 1 동의서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수용 절차가 들어가고 감정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토지 면적 137만 평의 2분의 1을 지주가 대략 한 4,200명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거의 2분의 1을 그 민간 감정 평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위에서 지금 뭐 세력 다툼 이런 거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2분의 1을 동의서를 받아서 A라는 감정평가를 그 법인을 선정하는 게 가장 이 원주민들, 뭐 투자자들, 고덕신도 이 지제 역세권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분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거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 일이 가장 사실은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비대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9일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분증을 앞뒤 복사를 해주고 이래야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니네 비대위 해줘도 돼? 네. 어디 비대위 해줘야 네. 되지? 어디가 정상이지? 어디가 네. 힘이 세지? 이래서 아직도 이제 많이 망설이고 계신 분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819장 저희는 네. 받았습니다. 네. 네, 819장 받았는데 아마 저희가 좀 많이 월등하게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대위에서는 아직 동의서는 안 받는 거로 알고 있고 방축 비대위 쪽에서 저희랑 같이 동의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저는 방축분들이 동의서 많이 받았으면 네. 좋겠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봤거든요. 50% 받지 않은 데는 감정평가사도 무시를 해서 예. 말도 못하게 안 좋게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천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축비대위에서 또 천장을 받았으면 합치고 다 합치고 서로 합쳐서 50%가 되면 그래도 저희가 같은 목소리로 그래도 힘센 대책으로 LH 가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서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참 힘든 힘듭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좋아진 건 있어요. 옛날 동의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신분증만 이게 첨부가 되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 때문에 블로그도 가끔씩 올리고 우리 EGTV하고 방송도 이렇게 오면은 동의서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멀리 뭐 타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느 대책위원회가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저보고 평가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서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지주들한테는 아마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숙제인데 사실은 이 동의서 꼭 해줘야 돼요. 예. 안 해주면 LH에서도 우리 깜보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지가 되면 이런 게 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다 예. 필요 없는데 우리는 뒤에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예. 또 우리가 또 이런 폭격을 맞을 때 그때 또 저희가 지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에서는 환지를 하지만 또 저희는 준비하고 있죠. 이제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주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5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야지 추후에 이제 뭐 이제 환지 제기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무기가 근데 된다는 하나만 좀 말씀이시고.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 동의서가 이게 50%가 안 될 경우에 그 다른 그 지역에 된 데를 보니까요 굉장히 차이 나요. 예. 나중에 그 보상가가요. 보상가가 너무 차이 나서 그 500에서 너무 놀란 게요 320까지 차이가 났어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동의서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제 역세권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 네. 비대위든 원주민이든 네. 가장 큰 무기는 네, 동의서. 동의서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그 동의서를 이제 구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예. 네. 일단은 뭐 이제 비대위가 최초에는 9개로 나눠졌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줄고 있는 거고 예. 네네. 동의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시스템인데 예. 동의서는 이제 비대위마다 하나씩밖에 제출을 못 하나 보네요. 그렇죠.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 신중하게 좀 제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좀 망설이고 계시는 지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모여야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요 6월 15일 날 이거 지제 그 역세권 개발 이게 정부에서 발표된 거 말고 수년 전에 뭐 3년 전, 4년 전에 동의서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지금 새로 없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 한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가 현장에도 한번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올해는 거의 끝났습니다. 23년도는 네. 이제 막바지 활동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4년도 내년도의 활동에 대해서 그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게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지구 지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몇 달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저는 공인중개사 하면서 지구 단위 회사에서도 몇 년을 근무를 해봤거든요. 이 토지 개발되고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크게 봤을 때 방충리하고 지제동 쪽에 크게 봤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게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큰 이권이 걸려 있거든요. 이주자 택지의 위치, 그 다음에 협의자 택지, 상가의 위치가 이게 지금 LH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원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비대위가 빨리 좀 이렇게 좀 힘을 키워가지고 이 지구 지정 되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와서 인사 나눌 네. 때 드린 말씀이 지구 지정 떨어지기 전에 예. 저희가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내서 지구 지정에 우리가 위치라든가 이런 네. 거에 우리가 나중에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나 아니면 대토나 네. 그 자리가 어디로 갈 건지를 그렇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구 지정이라는 게 떨어지고 나면 5에서 10%밖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늦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고독 신도시 예를 보면은 제가 고독 신도시에서 50번째 집을 짓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주택지가 저기 1블럭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쭉 이어져 있잖아요. 네.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연초부터라도 비대위에서 자, 우리가 뭐 당신네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는 거지만은 토지 이용 계획은 우리가 잘한다. 우리의 이익이랄까 권익이라든가 이걸 반영을 해다와 너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노력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비대위에서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그 시위만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1월 달부터는 시위를 계속 할 건데 지금 예. 현재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예. 그리고 수요일은 LH 가는 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저희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날씨도 굉장히 춥고 내 또 장비 막 설치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는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를 들어 예산비도 좀 많이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에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우리 지주들한테 나중에 좀 이익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1월달 정도에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지금 패널들이랑 이제 그날 협조해 주실 분들 저희가 이제 그 섭외 중인데요. 저희가 일단 먼저 편지를 먼저 지주들한테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편지 작업도 사실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보내면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책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주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그런 행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꾸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다른 대책위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자 그 일이 저희는 최고 급선무라서 그 일을 지금 최로 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저는 그렇죠.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와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평택 계신 분들이 해야 그렇지. 그래도 나한테 애정이 있고 이런데 평택 계시지 않은 분들이 아무래도 하면 그런 세세한 미세하게 저희한테 그걸 잘 못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고맙게도 3개 신문사 언론사에서 그 시청 공무원들 담당자들을 같이 우리 해서 저 이번에 포럼을 했어요. 그 포럼에 경기도지사 그쪽에 있는 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포럼을 하시면서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지제 역세권 개발로 가면 굉장히 용적률도 500%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런데 사실 평택에 딱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지제역이. 마지막을 이렇게 LH에서 강제 수용해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 나라적으로도 손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들 계속 모시고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요. 노력 많이 하고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책이랑 싸우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한 해를 엄청 바쁘게 지금 보내시고 지금 계획이 이미 벌써 5가지나 계획이나 세우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좀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그 지주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지제 역세권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게 6월 15일 날, 올해 6월 15일 날 발표가 됐지만은 3년 전부터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한 3만 3천 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하고 미팅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또 부동산 개발을 해본 입장에서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로는 토지 이용 계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고도신도시에 보면은 어느 블록은 이주택지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은데 어떤 지역은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시고 비대위가 싸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서로 원주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창출하는 거지 싸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비대위가 동의서를 빨리 받아서 LH하고 만약에 우리가 협의 볼 때 힘이 세져서 싸워야지만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 택지를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곳을 갔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구석을 어디 밀어버리면 그거를 아무도 못 받아요. 금액은 금액대로 비싸니까 받지도 못하니까 나중에는 LH에서 어떻게 하냐면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주 또 비싼 가격에 팔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동의서 문제인데요.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수용이 되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너무 이게 좀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짧아서 안 되죠? 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 환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지는 막 니네끼리 싸워서 언제 될지 몰라. 그냥 환지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는 그런 환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평택시에서 공영개발로 가는 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이라 하면, 그냥 나 내년에 돈 다 받을 수 있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 돈 받아가지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나 쓸 거야. 또, 어떤 비대위에서는 그래요. 내년 정도에 연립주택을 짓고, 그리고 이 동네를 다 그쪽으로 이전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구지령 떨어질 때 선지급으로 50%를 받는다는 비대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50% 감면받는다는 비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법령이 바뀌어야 돼서 이 지금 LH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또 지구지령 떨어지고 선지급 받는다는 거는 감정도 안 됐는데 어떤 거를 기본으로 하고 50%를 받는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용이라는 게 되면은요, 시간이 언제 갈지 몰라요. 김포라든가 화성 봉담이라든가 지금 벌써 지구지정이 2번 연장이 됐어요. 또 2025년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거 저희는 LH에서 급하지 않아요. 계속 지지를 끌어서 언제 될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주자 택지가 내년에 후년에 나오는 줄 아세요. 10년 후의 일입니다. 10년 후의 일을 모든 분들이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러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용이 간다면 아주 빠를 때 10년으로 봅니다. 굉장히 사업은 길게 늘어질 거고요. 벌써 고덕신도시 19년 넘었죠. 브레인시티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용을 하면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내년에 돈 받고 5년에 그런 거는 지금 너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보다는 환지가 더 좋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평택과 고덕신도시 그리고 3등자 전문가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님을 모시고 컴팩트 시티와 그 과거와 역사,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가지고 이런 안 좋은 댓글도 제가 많이 보긴 했어요. 네. 너네 이제 뭐 네, 굉장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속사정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다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좋은 결과 저희 이제 뭐 토착민 분들이나 선량한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분들이 좀 피해받지 않도록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